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은 나이가 들어도 지혜롭지도 않고 관대하지도 못하다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의 눈에 비친 특이한 점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을에 가면 노인들이 매우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양이나 중국에서도 노인은 나이 대접을 받았지만 과거 우리나라에서 노인 파워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지혜로워지고 관대해진다고 합니다. 따뜻한 눈으로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유익한 존재였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노인들이었지요. 오늘날의 노인도 과거처럼 지혜롭고 관대할까요? 아니, 사회의 존경을 받고 사회에 유익한 조언을 하는 지혜로운 존재일까요? 얼마 전 친구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겪었던 무척 불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옆자리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노인을 폄하했다고 합니다. 정치에 관한 한 우리나라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의 견해는 지나칠 정도로 엇갈립니다. 미국 등 선진국도 노인 세대가 지지하는 정당과 청년 세대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 있지만 지지율에 있어서 이렇게 격차가 나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물론 특정 정당 지지가 더 높다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노인의 정치적 성향과 청년의 정치적 성향이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면 이것은 일종의 세대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노인에 대한 불만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이므로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을 자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이러한 공격을 무조건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나이 들어 건강이 나빠지면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지금은 뇌 건강이 나빠도 의학의 발달로 살아남게 되자 뇌가 건강하지 못한 노년의 행태가 혹시 나타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사지에 관한 의학의 발달에 비해서 뇌과학은 이제 연구가 시작된 황무지 분야입니다. 따라서 현대인은 몸이 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면 더욱 자기중심적이 되고 고집이 세진다고 하니 지혜롭고 관대한 노년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나이 들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된다는 공격을 마냥 기분 나빠할 수만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뇌가 손상되어 침대에 누워있는 식물인간은 사실상 인간의 역할을 못합니다. 하지만 몸은 아파 침대에 누워있어도 정신이 또렷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세를 넘긴 연세대 김영석 명예교수는 노인의 지혜를 구하는 사회의 요청으로 지금도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끊임없이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정신도 건강해진다고 하니 지혜롭고 관대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선 육체적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호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육체적 활동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보다 정신적 활동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책을 읽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게 되면 지혜와 관대와는 거리가 먼 어리석고 이기적이며 화만 잘 내는 노인으로 전락합니다. 따라서 육체적 운동도 중요하지만 육체적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서, 명상 같은 정신적 활동입니다. 과거에는 사회의 변화가 더디었기 때문에 쌓인 지식이 지혜로울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식에 기반 없이 지혜롭기는 오늘날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나이가 먹었다고 경험이 좀 많다고 젊은 사람들에게 쉽게 조언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말만 하는 꼰대가 되고 맙니다. 과거와는 달리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젊은 세대의 복지 부담도 늘어갑니다. 지혜롭고 관대하지 못한 노인은 젊은이의 존경은커녕 사회의 부담만 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 노인은 젊을 때는 산업화 과정에서 죽으라 일만 했던 세대입니다. 자신들은 노인을 무조건 존경하고 살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무조건 존경하지 않고 이유가 있어야 존경합니다. 이처럼 위아래로 낀 세대인 우리나라 노년층은 억울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부모를 봉양했지만 자식 세대는 부모를 봉양하지 않기에 손해만 본 세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노인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밖으로 드러난 것에만 반응합니다. 지혜롭고 관대하지 않으면 젊은이가 싫어하는 대상이 됩니다. 노인들이 틀니를 딱딱거린다고 해서 틀딱이라고 비하하기도 하는데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는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젊은이들은 걸려도 증상이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심한 독감 정도로 끝납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이 확산되었을 때 젊은이들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노인들이 하였습니다. 노인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셧다운을 멈추라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노인을 위해서 경제를 이처럼 희생시켜야 하나 하는 불만도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10대와 20대가 SNS에서 코로나19를 꼰대 제거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수면 이하에 잠적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세대 갈등을 은연중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워낙 잘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 갈등은 거의 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